한국에서 좋은데 취직하려면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에 봉사 점수도 필요하고 막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좋은데 취직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열정 가지고 하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교수님이 대한민국은 노력신봉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의 단적인 예가 어쩌면 교육 아닐까. 그러니까 수능이라든지. 네, 엄청 슬픈 얘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들어올 정도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들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학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실망감, 다친 마음들, 상처들이 쫙 깔려 있어요 문과 애들은. 제가 책에도 썼는데 한 친구는 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을 공부했대요. 전 과목을 다 해도 50시간을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성실한 친구인데 마지막까지 내신 3등급으로 많이 했고 수능도 3등급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죠. 뭐 수시로 들어온 수학은 별거 아니잖아. 수능 같은 거 뭐 문과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열심히 안 해놓고. 근데 이 친구를 보고 노력 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 친구가 최고의 학원 대치동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웠는데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60~70%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학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느꼈던 건데 한국에서는 육각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뾰족한 부분을 최상화를 하기보다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못하는 건 그냥 포기해버리죠. 맞아요. 안 하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더 채워서 그렇죠. 내가 이거 부족한 거는 그냥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엄청 다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게으르다, 핑계대고 쉽게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들은 왜 이렇게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곳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그게 뒤에 볼 땐 육각형이 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모든 거 다 잘하려고. 다 갖고 싶어서. 특별히 못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생활하면서 몸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거 말고는 다른 대체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공부에 안 맞는 거 알겠어. 그렇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쵸.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상관없을 텐데 쉽게 포기할 텐데 유럽은 좀 그렇잖아요. 공부 아니고도 다른 걸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공부로 줄을 세워버리니까 현실에 제약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가치 있는 영역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받는 영역으로 정해놓고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갖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바람직한 사회는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다양한 커리어 패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기준으로만 쭉 줄 세우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수학인 거죠. 그게 대학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북스마트랑 스트리트 스마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공부 영역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스트리트 스마트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통하는 스마트한 거 그런 게 다른 거를 딱 하는데 우리한테 똑똑하다는 거는 학교 어디 나왔는데 그렇죠. 학교 끝인 거죠. 그리고 이 노력신봉공화국이라는 거를 만든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만시간이면 이룰 수 없는 게 없다. 맞아요. 약간 이게 이제 되게 신봉시되면서 제가 볼 때 요즘에 들어와서 만시간의 법칙이랑 엔젤라 교수가 쓴 그릿이랑 이 두 가지 책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 불을 던진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와, 저거다. 근데 사실 말콤이 1만 시간의 법칙에서 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콤의 부제를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찾은 특별한 기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기회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가졌다. 가정적인 환경이든 사회적인 환경이든. 근데 그게 이제 말콤이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연구에서 밝혀진 거에 보면은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거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 그렇게 탄생을 한 거고 노력보다도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엔젤라 교수가 쓴 그릿인데 그릿이 이제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난리가 났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릿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데 다른 연구가들이 열심히 연구해봤더니 뭐 거의 관계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무시할 정도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결정 가지고 하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력을 잘하는 것 또한 재능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이제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성공 안 한 사람들은 저런 책이 자꾸 유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노력이 부족했구나. 그렇죠. 망하는 거죠, 그냥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결국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재능을 갖고 환경이 좋은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약한 위치에 서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미술을 엄청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딱 보고 나는 아예 그림은 너무 못한다. 우리 사회적 현실이 안 좋긴 하지만 포기할 거는 좀 빨리 포기하고 자기의 재능이 있는 것을 찾고 발전시키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적 환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이제 국가나 정부에서 선진국처럼 이거에도 먹고 살고 이거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만들고 보상해주고 가치 있게 이겨주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노력신봉공화국을 믿게 되면은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필요를 못 느끼게 해줘. 왜냐면 다 네 책임이니까.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 교수님, 제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른 게 있는데, 디자인을 한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 갔어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 해요 하면은 다들 막 오 이렇게 봐줘요. 되게 멋진 일 한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디자이너라고 하면 되게 힘들겠다, 야근 많이 하고 박봉이고 약간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이제 박봉이고 야근도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식적으로도 그랬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 부분을 왜 안 쳐줄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더 대우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붙잡혀서 이럴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미국에 사실 인턴십 간 이유는 좋은데 취직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 했는데, 한국에서 좋은데 취직하려면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에 봉사 점수도 필요하고 막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내가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너무 그런 것들로 이제 줄 세우기가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육각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디자인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딴따라라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인정해주지 않았다가 지금은 인정해주는 종류의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운인 거죠. 재능이라는 것도 운이기도 하지만 이 재능을 사회에서 인정해주냐 해주지 않느냐가 또 운이잖아요. 이렇게 수학으로 사람을 세운 게 몇백 년 된 게 아니고 1954년도부터 시험 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언제까지 수학으로 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또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칭송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공평하지 않죠. 그러면 꼭 미래를 내가 예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의 있게 관찰하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좀 중요해 보여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출하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얘기인 거죠, 사실. 저 진짜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제 채널의 메시지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빨리 찾을수록 그러니까 내 체력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뾰족한 삼각형이 돼서 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건 진짜 한 입씩 먹어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자기가 재능이 없고 취미가 없는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지. 내가 뭐 좋아서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죠? 내가 꼭 이렇게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고 이런다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